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나요? 토요일이니까 빨리 끝나고 가야죠. 1번. 토지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한 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양입지를 물어보죠. 양입지는 3개의 요건이 있는데 기억나실까요? 첫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두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토지일 것. 세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와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는 한 필지가 되는 것이 양입지라고 얘기를 하죠. 다만 양입이 제한되는 토지가 있는데 양입이 제한되는 토지 첫 번째 뭐가 있죠? 대인 경우. 두 번째 10%를 초과하는 경우. 세 번째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하나씩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대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을 보시면 가수원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이고 그 안에 연못의 면적이 333제곱미터인 경우. 그러면 연못의 면적이 종된 용도의 토지겠죠. 그러면 대지는 아니고 첫 번째 요건 통과. 두 번째 10%를 초과하느냐. 10% 초과하지 않죠. 두 번째 요건 통과. 세 번째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느냐.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죠. 따라서 양입이 제한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한 필지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분할을 해야 될 겁니다. 2번. 목장 용지의 면적이 4,000제곱미터이고 그 안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의 면적이 201제곱미터인 경우. 주거용 건축물 부지니까 당연히 대가 되겠죠. 첫 번째 요건에서 걸려버렸습니다. 따라서 양입지가 될 수 없겠죠. 한 필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3번. 임야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이고 그 안에 전의 면적이 301제곱미터인 경우. 전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첫 번째 요건 통과. 두 번째 10% 초과하느냐. 10% 초과하고 있죠. 따라서 두 번째에 걸렸습니다. 양입지가 될 수가 없으니까 한 필지가 성립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4번. 학교 용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이고 그 안에 국어의 면적이 201제곱미터인 경우. 첫 번째 국어니까 대는 아니겠죠. 두 번째 10%를 초과하느냐. 10% 초과하겠죠. 양입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 필지가 성립될 수는 없고 분할을 해야 됩니다. 5번. 답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그 안에 연못의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경우. 첫 번째 연못이니까 유지가 되겠죠. 첫 번째 요건 통과. 두 번째 10% 초과하느냐. 10% 초과하지 않죠. 딱 10%니까 따라서 두 번째 요건 통과. 세 번째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느냐.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요건도 통과. 따라서 양입지가 될 수가 있고 한 필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테고 2번. 이 순서대로 대입을 하시면 돼요. 2번. 지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수가 드나드는 갯벌인 간석지는 임야로 볼 수 없다. 이 간석지는 토지인가요? 바다인가요? 바다예요. 그렇죠. 이거는 토지가 아니라 바다이기 때문에 지목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2번. 강천지에서 격리된 석유를 정지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이다. 강천지에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강천지가 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공장시설물 부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장용지가 되겠죠. 3번.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건축물을 건축한 사실이 없고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라면 현실인 지목인 전으로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다. 현재의 토지의 주된 용도는 뭐죠? 전이라고 되어 있겠죠? 맞아요. 지적공부에는 대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의 토지의 주된 용도는 전이에요. 전이니까 당연히 현재의 주된 용도인 전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테고 4번. 학교 시설 구역으로부터 떨어진 실습지, 기숙사, 사택 등의 부지는 학교 용지가 될 수 없죠. 왜? 떨어진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학교 용지 안에 포함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습지, 기숙사, 사택, 거기에 해당되는 지목이 되겠죠. 그래서 요 4번이 틀린 지문이 될 테고 5번.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그래서 이 부설 주차장은 시설물 부지 아래 설치된 부설 주차장과 시설물 부지 바깥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둘로 나눌 수 있겠죠. 안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체육시설 안에 설치가 됐다면 체육용지, 문화시설 부지 안에 설치가 돼 있다면 대지. 그렇죠. 그런데 바깥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될 겁니다. 정답은 4번. 3번 지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농작물 경작을 위한 유리온실, 고정식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양송이 재배사 등의 부지가 전에 있다면 전, 답에 있다면 답이다. 맞겠죠? 이 시설물 안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이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는 농작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시설물은 밖에 설치가 되어 있을 테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농작물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전에 설치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시설물 안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분뇨 종말 처리장, 콩나물 재배사, 자동차 관련 시설 부지는 잡종지이다. 분뇨 종말 처리장은 당연히 27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없겠죠. 그래서 잡종지가 될 테고, 콩나물 재배사라는 건 뭐냐면 콩나물을 키우는 곳이 될 텐데, 콩나물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콩나물 뿌리가 물에 잠겨져 있으면 뿌리가 썩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 물을 주게 되면 그때는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20-30분마다 계속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고, 즉 답으로 보기도 어렵고 전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27개 해당되는 게 없는 것으로 봐서 이걸 잡종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 나와 있는데, 이게 식당이라는 문구, 사무실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다고 대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차고 세차시설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대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27개에 해당되는 게 없다고 봐서 이것도 잡종지로 보게 됩니다. 3번 소방관계법규에 의거 설치된 위험물 이동 탱크, 뭐 기름 같은 걸 얘기하겠죠. 석유류 등을 얘기할 텐데, 위험물 이동 탱크 저장 시설의 부지는 잡종지이다. 위험물 이동 탱크 저장 시설 부지는 뭐 기름 같은 거 저장하는 곳이 될 텐데, 이거는 주유소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주유소로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판매와 관련이 있어야지만 주유소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유소가 될 수 없다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잡종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상업용 건축물 부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에 해당되니까 상업용 건축물 부지는 당연히 대가 돼요. 대. 그런데 이 상업용 건축물 일부를 임대차에서 예배, 설교 등을 행하는 교회 사찰의 지목은 종교용지가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면 빼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 변경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시 변경 불변 원칙, 영수성의 원칙상 종교용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여전히 뭐가 되겠습니까? 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집이 될 테고, 종교단체 법인 설립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 집회장이나 수도장을 건축하여 사용 승인된 경우에 지목은 종교용지이다. 맞는 짐이 될 텐데, 우리가 지목을 결정할 때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됩니다.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그 토지를 누가 사용하는지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주체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장소를 사용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건 설립 허가를 받지 않았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전히 종교용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된 용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지목이고, 누가 사용하는지는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종교용지가 될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될 테고, 4번 공간정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 측정은 전자면적 측정기에 의한다. 이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전자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도면 위에서 눈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좌표값이 있을 때는 이 좌표값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컴퓨터가 이 면적을 계산해내는 좌표 면적 계산법 두 가지가 존재하죠. 그러면 여기에 전자면적 측정기는 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위 측량 방법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경위 측량 방법은 도면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측량 방법이 아니라 좌표값을 수집할 때 하는 측량 방법이에요. 경도와 위도를 의는 기구라는 뜻이고,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가 바로 경위예요. 이 경도와 위도가 만나는 점이 좌표값이기 때문에 이 경위 측량 방법은 좌표값을 수집할 때 하는 측량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좌표면적 계산법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도면을 작성할 때 하는 측량은 평판 측량이나 전자평판 측량이에요. 따라서 전자평판 측량이 바로 전자면적 측정기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좌표면적 계산법은 경위 측량과 연결이 되게 될 겁니다. 한번 출제가 됐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 같은 뜻이죠. 3번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한다. 면적에 등록되는 지역 공부는 딱 두 군데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4번 신규 등록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 신규 등록은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맨 처음에 등록하는 것이 신규 등록이라고 할 텐데, 그러면 신규 등록을 통해서 도면이 작성이 되겠죠. 도면이 작성이 돼야 되는데, 도면을 작성할 때 평판 측량이나 전자평판 측량을 통해서 지적도나 임야도를 작성하겠죠. 그러면 지적도와 임야도가 작성이 됐다면 그 작성된 지적도나 임야도를 가지고 뭘 합니까? 면적을 측정해야 되죠. 면적을 측정한 다음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새로이 측량해서 면적을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등록전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거죠. 그러면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지적도를 새로 작성해야 되니까 측량이 필요합니다. 평판 측량이나 전자평판 측량을 해야 되겠죠. 평판 측량이나 전자평판 측량을 통해서 지적도가 작성이 됐다면 그 지적도에서 면적을 다시 측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합병을 하는 경우에 면적 결정은 합병 전에 각 필지 면적을 합하여 그 필지 면적으로 한다. 우리가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하는 방법, 좌표면적 계산법. 근데 이 합병은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할 이유도 없고 좌표면적 계산법을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덧셈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합병은 면적 측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가운데 경계를 지워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측량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5번 공간정보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 건축물의 관리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이건 이제는 못 외우시는 분은 없겠죠? 네, 이건 뭐 다 외우시겠죠? 원칙은 토지를 분할해서 지상 경계를 결정할 때는 지상 건축물을 관리게끔 결정할 수는 없죠. 다만 이외적으로 공익적 성격이 강한 네 가지 경우에는 지상 건축물을 관리게끔 경계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네 가지 경우,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 공공사업,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네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선. 그렇죠. 이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뒤따르는 지목 8개 꼭 외우셔야 돼요. 설, 제, 전, 구, 유, 수, 하, 도. 여기에 묘지 같은 지목이 들어가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틀린 지문이 돼요. 그래서 여기 8개의 지목에 해당되지 않는 지목이 뒤에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그럼 정답이 몇 번일까요? 당연히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공간정보법령상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맞았을까요? 맞았죠. 모든 토지라는 문구가 나오니까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시군구별로 지적소관청에게 토지를 위임해서 임무를 위임해서 맡겨놓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시군구별로 관리를 하는 그 토지, 관리 토지라고 문구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누가 나와야 됩니까? 지적소관청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시군구별로 임무를 맡긴 거예요. 위임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시군구별로. 그래서 모든 토지라는 문구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것이고 관리 토지라는 문구가 나오면
지적소관청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테고 2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의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증명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맞겠죠? 그렇죠. 3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증명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았습니까?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승인을 받지 않죠. 그래서 틀렸을 테고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는 토지 이동 조사부에 토지 이동 현황을 적어야 된다. 맞겠죠? 그럼 이 토지 이동 현황에 대한 정보가 토지 이동 조사부에 적혀 있으면 그 토지 이동 조사부를 가지고 청사로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 추려내고 계산할 거 계산해서 한 장의 서류를 만들죠. 그 서류의 이름이 뭐죠? 토지이동 조서. 토지이동 조서가 작성이 되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5번을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한 때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된다. 맞겠죠? 정답은 3번만 틀렸고요.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워낙 자주 출제가 되는 건데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첫 번째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관한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을 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재 지번은 당연히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이 되겠죠. 두 번째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그러면 경계점과 관련된 정보가 등록이 될 텐데 경계점과 관련된 정보 중에서 가장 정밀한 정보는 뭐죠? 좌표값. 좌표값이 경계점과 관련된 정보 중에서 가장 정밀한 정보죠. 따라서 존재한다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당연히 좌표값도 등록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좌표값은 모든 토지마다 존재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좌표값이 존재하는 토지는 두 군데예요. 뭐가 있죠? 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되는 지역은 어디예요? 두 군데인데 맞아요. 지적, 확정, 증량, 실시지역. 두 번째는요. 축척, 변경, 측량, 실시지역. 이 지역에서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토지에서만 좌표값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이 되겠죠. 다른 지역에는 이 좌표값이 등록되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뭐가 있죠? 위설,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그 다음에 뭐 있죠? 네 번째 사파, 경계점의 사진 파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부상의 지목, 실제 토지 이용 지목. 그런데 단순히 지목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단순히 지목으로 출제가 됐을 때는 이건 틀린 지문으로 나왔어요. 요게. 그래서 정확하게 외우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 그냥 지목으로 나왔을 때는 틀린 지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 이렇게 정확하게 외우셔야 될 테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외운 거랑 거꾸로 했죠. 위설 지목, 그 다음에 사파, 그 다음에요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의 위치. 요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확인해 보면 여러분 기본서에도 들어가 있을 텐데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확인해 보면 면적을 기록하는 칸이 있어요. 면적을 기록하는 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도 기출이 됐던 건데 면적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면적은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지 않는 내용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요게. 그런데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확인해 보면 면적을 기록하는 칸이 있더라는 겁니다. 토지에. 그러면 문제가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등록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법적인 등록사항이에요. 이거는 법적인 등록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법적으로 지상경계청 등록부에 등록이 강제되는 내용은 요 6가지예요. 이거는 등록해도 그만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소재, 지문, 좌표값. 좌표값은 있을 때만 등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설, 지목, 사파, 종이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 쉬운 문제점. 8번. 다음은 지적 공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유번호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등록하지 않으며 고유번호로는 지목을 알 수 없다. 첫 번째, 이 고유번호는 몇 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죠? 19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처음에 10자리, 맨 앞에 10자리는 무엇을 표시합니까? 소재지, 행정구역을 표시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11번째 자리는 무엇을 표시합니까? 네? 지적공부의 종류를 나타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러면 여기에 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지적공부는 뭡니까? 그렇죠. 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는 토지. 2라는 숫자가 나오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는 토지를 나타난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8째 자리는 무엇을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지번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4자리는 본번, 뒤에 4자리는 부번. 그렇죠. 5번째. 그러면 이 19째 자리에는 지목을 나타내는 코드 번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6번째. 이 고유 번호는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됨이 원칙이지만 지적도나 임야도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여백이 19째 자리를 등록할 여백이 없다고 했죠. 따라서 어디에만 등록한다고 했습니까?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 공부. 기억나셔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유번호 가지고 응용돼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1번 지문.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등록하지 않으며 고유번호는 지목을 알 수 없다. 맞을 테고 2번 토지 이동 사유, 등급,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어디에만 등록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세 가지 꼭 외우셔야 돼요. 토지 이동 사유, 등급, 개별 공시지가 이 세 가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질문이 될 테고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어디에 등록이 될까요? 네?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되죠. 위치는 도면을 통해서 공시하는 것이 가장 이해가 쉽기 때문에 도면에만 등록한다고 했고요. 4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은 도면의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맞습니까? 맞죠? 그렇죠. 좌표 등록부가 있을 때는 좌표값 가지고 경계점 간의 거리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쉽게 구해진 그 경계점 간의 거리를 지적도에 등록하게 될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여기 도면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있는데 도면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이건 맞는 지문이에요. 정확하게는 지적도라는 문구가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은 임야도의 좌표에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라고 나오게 되면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죠. 좌표 등록부와 임야도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도면이나 지적도라는 문구가 나와야지 임야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토지는 지적 확정 증량 또는 축척 변경 증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이 좌표 등록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는 비싼 기구를 사용해야 되고 비싼 기술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3,800만 필지를
전부 다 좌표값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주 땅값이 비싼 지역. 땅값이 비싸니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경계점이나 그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 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합니다. 그 지역이 두 군데예요. 지적 확정 측량 CC지역, 축척 변경 측량 CC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 꼭 외워두셔야 되겠죠. 정답은 3번. 9번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기준이 아닌 것은 이 지적 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을 신청하는 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 뭔가요? 그렇죠. 타적공, 사생활 방지 대책이라고 했죠. 타적공, 사생활 방지 대책.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텐데요. 예전의 공간정보법은 이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이나 활용을 신청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은 다음에 해당 지적소관청에 승인도 받았습니다. 승인도. 그래서 심사받고 승인도 받고 그 다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승인 기준이 있었는데 그 승인 기준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에요. 승인 기준이. 그런데 그 승인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승인 기준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심사 기준만 남아있는데요. 그 심사 기준은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타적공, 사생활 방지 대책. 그래서 꼭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심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언제일까요? 누가 신청할 때? 첫 번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할 때. 두 번째, 그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할 때.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할 때. 이때는 심사를 받지 아니합니다. 다시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할 때. 이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내부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테니까 심사를 받지 아니합니다. 하나 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죠.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뭐가 있죠?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두 번째,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에 대해서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세 번째, 개인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아니한다와 아니할 수 있다를 구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요 9번의 정답은 4번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10번 축척 변경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을 하려면 축척 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 4분의 3이 아니라 얼마일까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4분의 3이 틀렸겠죠? 2번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때는 각 필지별 지번, 지목 경계는 종전 지적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롭게 정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축변의 의결도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척 변경은 뭐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죠? 네? 그쵸?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에 지적돼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거 기억나셔요? 네. 그림 안 그려도 돼요? 네. 그렸으면 좋겠다. 한번 손 들어 보셔요. 시간은 많으니까. 지겨워요. 네. 다시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이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내의 토지인데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에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축척 변경의 경우에는 축변의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승인 필요 없고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이 면적도 축적 변경 측량 성과도에 따릅니까? 결과도에 따릅니까? 결과도에 따른다고 했죠. 네. 그러면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테고 3번 축적 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적 변경 전의 면적과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의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적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 맞습니까? 그러면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이 더 정밀한 면적일 텐데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왜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고 했죠? 청산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는 축적 변경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맞습니까? 토지 이동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 확정 공고 시점. 그렇죠. 5번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맞습니까?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거죠. 그리고 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맞습니까? 맞죠? 지체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축적 변경 절차에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4가지는 좀 외워달라고 했죠. 첫 번째, 축적 변경 시행 공고는 지체 없이, 축적 변경 확정 공고도 지체 없이. 그래서 시행 공고나 확정 공고를 지체 없이 하지 않게 되면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축적 변경 시행 공고도 지체 없이, 축적 변경 확정 공고도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가지를 좀 더 기억해 두셨으면 좋은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도 지체 없이. 이 지적공부에 잘못된 내용이 공시가 되는 것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따라서 지체 없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경등기 촉탁하는 것도 지체 없이. 등기부에 잘못된 내용이 공시가 되는 것도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변경등기 촉탁도 지체 없이 해요. 요즘은 지체 없이라는 것도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지체 없이 축적 변경 시행 공고, 지체 없이 축적 변경 확정 공고, 지체 없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 지체 없이 변경 등기 촉탁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지 않게 되면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해야 돼요. 소유자가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겠다는 겁니다. 정답은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축적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을 하려면 축적 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 얼마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누구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하겠죠. 2번째,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어디에서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정말 시험에 잘 나오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소유자나 점유자. 언제까지 설치해야 된다고요?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어디에다가 설치한다고 했죠?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테고 12번 공간정보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토지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토지 분할을 신청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죠. 분할 신청하고 싶으면 분할 신청하면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지게 되면 이때는 한 필지에 2가지 용도의 토지가 있고 주종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적공부에 2개를 다 등록해야 되는데 일필일목의 원칙상 2개를 다 등록할 수는 없죠. 따라서 일필일목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2개가 등록이 돼버리면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해요. 따라서 일필일목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용도가 달라진 부분은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다시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일필일목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3번, 2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및 등록사항의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이 등록상의 정정은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 정정하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10가지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는데 이 10가지의 공통점은 뭐였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때는 직권에 의해서 정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등록상 정정은 어디까지나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이 정정함이 원칙이에요. 이때 이 인접토지의 경계나 면적이 변경이 된다면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첨부돼야 되겠죠. 또한 경계와 면적이 변경이 되니까 측량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측량의 이름이 뭐죠? 등록상 정정 측량. 그 성과들을 제출해야지만 지적소관청이 정정해 주죠. 이때 지적소관청이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들을 관리하고 있다면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접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변경이 될 때는 신청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 정정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때도 인접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변경이 될 때도 직권에 의한 정정이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습니까? 네? 인접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변경이 되는 경우 신청에 의해서 정정은 허용이 돼요. 그러면 이때도 직권에 의해서 정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잖아요. 맞아요. 따라서 인접토지 경계와 면적이 변경이 될 때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만 가능하고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해서 정정이 될 땐 잘못된 부분이 경계와 면적이라고 한다면 그 잘못된 면적과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진영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지적진영은 정지시켜야 됩니다. 다만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기 위한 지적진영은 진행을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유자 부분을 정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소유자 부분은 등기부가 있다면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하고 이때는 등기 관련 자료 갖고 정정할 겁니다. 등기부가 없을 때는 신청에 의한 정정만 가능하죠. 맞아요. 그리고 이때는 근거자료는 뭡니까?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가 첨부가 되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여튼 이번 지문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죠.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적측량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지적측량 성과를 가지고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지적측량 성과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한다면 지적측량을 잘못해서 지적측량 성과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때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없다? 다시요. 지적측량 성과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지적측량이 잘못돼서 성과 자체에 오류가 있다면 당연히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없겠죠. 또한 계획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자료는 명백한 자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겠죠. 3번 지적소관청은 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할 테고 토지이동 정리의 경우에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이런 정리 결의서는 시점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작성한다라고 했습니다.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즉 지적공부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정리가 됐다면 등기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도 고쳐달라고 요구해야 되겠죠. 따라서 변경 등기를 지체 없이 촉탁하게 될 겁니다. 다만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는 단어는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5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등기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소유자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고 있죠.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 관련 자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될 겁니다. 정답은 5번.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 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해당 지적 측량을 의뢰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맞죠? 이때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 검사 측량. 검사 측량은 왜 의뢰할 수 없을까요? 이건 수행자가 하는 측량이 아니에요. 국가기관이 하는 측량이어서 검사 측량은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지적 제조사 측량도 의뢰할 수 없죠. 지적 제조사 측량은 개인이 의뢰하는 측량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이 의뢰하는 측량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측량은 의뢰할 수 없습니다. 2번, 지적 측량은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구분한다. 이 기초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이에요. 지적 기준점 설치할 때 하는 측량 세 가지가 있죠. 지적 삼각 측량, 지적 삼각 보조 측량, 지적 도근 측량이 있을 겁니다. 세부 측량은 토지의 세부적인 정보,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할 때 하는 측량이죠. 두 개의 측량을 합쳐서 지적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검사 측량과 지적 제조사 측량을 제외한 지적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맞겠죠? 수행자에게 의뢰하니까 수행자에게 제출해야 되겠죠? 다만 수수료는 지급해야 될 겁니다. 3번,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는 측량 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기록한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아요. 언제까지? 그 다음 날까지.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그래서 시도지사가 들어가서 틀렸겠죠. 그 다음에 이런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하게 되면 이 지적소관청은 수행자에게 두 개의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두 개의 정보를 제공하게 돼요. 지적측량을 좀 제대로 하라고. 두 개의 정보는 뭐냐면 첫 번째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 두 번째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수행자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요. 써 넣으시죠. 다시요. 이 수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와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보통 교재에는 없지만 좀 기억해 두시죠. 다시요. 수행계획서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와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쓰셨어요? 네. 5번.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 등을 하는 때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이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도면을 작성해야 되겠죠.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을 해야 돼요. 측량을 해서 도면이 작성이 됐다면 면적을 측정하겠죠. 측정된 면적을 가지고 대장에 등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테고, 등록전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하죠. 그러면 임야도를 지적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이 필요하겠죠. 측량을 통해서 지적도가 작성이 됐다면 이 지적도에서 면적을 측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테고, 분할. 가운데 경계를 그려야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이 돼야 될 테고, 측량을 통해서 가운데 경계가 그려지면 전자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도면에서 뭘 합니까? 면적을 측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새로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한다. 맞는 질문이 돼요. 그렇겠죠. 정답은 4번. 뭐 어려운 건 거의 없죠. 14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1번.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행자에게 의뢰해야 되겠죠. 원칙은 지적측량은 누구에게 의뢰합니까? 수행자에게. 맞아요. 그렇죠. 다만 검사 측량과 지적 제조사 측량만큼은 의뢰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럼 1번에 이때 하는 측량의 이름이 뭘까요? 네?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언제 지적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토지 전부가 바다가 됐다면 지적 증명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기존의 도면의 경계가 이용되면 되니까. 토지 일부가 바다가 될 때는 토지와 바다의 새로운 경계가 도면 위에 그려져야 되죠. 이때는 지적 증명을 합니다. 이때 하는 증명이 뭐죠? 그렇죠. 해면. 해면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성. 이 성은 이를 성자입니다. 바다가 되었기 때문에 지적 공부의 내용을 말소하기 위한 측량. 해면성 말소 측량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토지를 등록 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소축적의 임야도에서 대축적의 지적도로 바꿔서 그려야 되니까 측량이 필요해요. 이때 하는 측량을 등록 전환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3번,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 증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뭐죠? 등록사항 정정 증명. 4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 증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뭐죠? 지적 확정 증명. 5번,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적 제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 증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건 지적 제조사 측량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행자가 하는 측량은 맞아요. 수행자가 하는 측량이 맞지만 소유자가 의뢰하는 측량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이 의뢰하는 측량이에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면 토지가 분할이 됐다가 합병이 됐다가 또한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가 좀 지워질 때도 있을 테고, 그러면 공시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럼 이때는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서 다시 도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를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하는데, 공시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새롭게 전면적으로 다시 그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국가기관이 의뢰하는 것이지 개인이 의뢰하는 게 아닙니다. 한 필지만 다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5번이 정답이 될 테고요. 15번, 다음은 지적 측량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함이 원칙이다. 맞겠죠? 네. 2번, 다만 지적 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경우와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 제조사에 따라 토지 이동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는 할 수 없다고 했죠. 3번,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은 5일로 하며 검사 기간은 4일로 하는데,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적 기준점이 몇 점까지는 15점까지는 며칠을 준다고요? 4일을 주겠죠. 15점을 초과할 때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하루씩을 가산하게 될 겁니다. 이거 기억나셔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테고. 3번, 지적증명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한다. 맞겠죠?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경계보건 측량 및 지적 현황 측량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검사 측량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네? 틀렸죠? 아직 검사 측량이 필요 없죠. 그렇죠? 이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복원할 때도 지적 측량을 한다고 했는데, 복원 단계의 측량의 특징 4가지 기억나시죠? 첫 번째, 등록할 때와 복원할 때는 동일한 측량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 더 정밀한 측량 방법이 고안됐다고 하더라도 복원할 때는 더 정밀한 측량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엉뚱한 위치에 복원이 되니까. 두 번째, 등록할 때는 공시 목적으로 복원하는 것이어서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검사를 합니다. 하지만 복원할 때는 공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검사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것. 세 번째, 복원할 때는 지적 공부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적 정리가 필요가 없다는 것. 세 번째, 복원할 때는 면적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면적 측정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 기억나셔요? 이 4개의 특징을 갖게 되는데, 이 복원할 때의 측량은 2가지가 있죠.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그래서 5번은 틀린 질문이 될 겁니다. 16번,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쉬었다 갈까요? 쭉 갈까요? 네? 쉬었다 갈까요? 쭉 갈까요?
쭉 하라고요. 네. 16번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죠. 요즘 데모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정치하는 놈들이. 그쵸? 네. 그래서 1번 옳은 것은 실제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 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뭐죠? 네? 무효등기의 유형. 그렇죠. 무효등기의 유형. 권리에 관한 등기 유형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다고 한다면 권리에 관한 등기 유형은 허용되죠. 표제부 등기의 유형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1번 질문 틀렸고요.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그 등기 명의인은 직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등기 원인에 의하여 라는 문구는 뭐냐면 등기 원인 적법 추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물적 범위가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습니까? 등기 권리 적법 추정, 등기 원인 적법 추정, 등기 절차 적법 추정. 그러면 등기 권리 적법 추정은 뭐죠?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는 등기 명인에게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정한다는 거죠. 이를 등기 권리 적법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저당권 등기 명인에게 저당권이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서에 의해서 뭐도 추정이 됩니까? 피담보 채권도 추정이 돼요. 이를 등기관리 적법 추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등기원인 적법 추정. 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기부에 매매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당사자 사이에 매매가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원인 적법 추정이라고 불러요. 세 번째, 등기 절차 적법 추정.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 과정을 다 거쳤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 절차 적법 추정이라고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를 통해 등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다 거쳤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 절차 적법 추정이라고 불러요.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대리권 수여 절차를 다 거쳤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 절차 적법 추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추정은 70에서 80%는 신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70에서 80% 신뢰도를 깨기 위해서는 어떠한 증거를 들이대야 됩니까? 본증. 기억나셔요? 본증으로 깨는 겁니다.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민법에서도 하셨을 텐데 안 나셔요? 전혀 처음 들으셔요. 본증. 본증은 등기관, 아니, 법관에게 그 등기가 거짓이라는 확신을 일으키는 증거가 본증이라고 불러요. 본증. 본증을 가지고 깨야 한다. 70에서 80%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법관에게 의심을 일으키는 정도의 증거 갖고는 깰 수 없죠. 맞아요. 의심을 일으키는 증거를 뭐라고 불렀죠? 반증. 반증. 그래서 통설과 판례는 반증으로 깨는 게 아니라 본증을 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증으로 깨는 겁니다. 민법에서도 출제가 되는 건데. 네. 그런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더욱 강한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70에서 80%가 아니라 90%까지 올리는 겁니다. 그럼 보통의 본증 갖고는 깰 수가 없습니다. 보통의 본증보다 더 강력한 본증을 깨야 되는데 더 강력한 본증은 뭐죠?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가 됐다든지 허위로 작성이 됐다든지 또는 등기명인이 그 등기가 거짓이라는 자인을 해야지만 깨집니다. 왜 표정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지문을 보시면 이건 등기원인 적법 추정인데 이 소유권 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달라지죠. 맞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전 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거는 공동 신청이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는 전 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거는 단독 신청이니까. 그러면 이 지문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등기원인 적법 추정인 등기의 추정력을 전 소유자에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직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3번
건물 멸실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신축 건물로 이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이는 권리의 등기의 유효입니까? 표제부 등기의 유효입니까? 표제부죠. 보존 등기라고 해서 이건 소유권에 대한 유용이 아니에요. 거기서 키워드는 건물 멸실로. 이게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이는 표제부 등기 유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표제부 등기 유용은 절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4번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을 명의로 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효이다. 이게 뭐죠? 모두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의 일종이죠. 그럼 이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해서 두 개의 쟁점이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등기부에 실행이 된 경우, 이를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의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중간 생략 등기가 등기부에 이미 실행이 됐을 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형사처벌을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요. 다만 민법과 등기법에서는 관할 위반 아니죠.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죠. 그러면 3호부터 11호 어딘가 위반이니까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 갖고 판단하죠?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하죠. 그러면 실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이 등기를 취득했건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이 등기를 취득했건 어차피 최종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자죠. 그럼 중간 생략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원칙은 유효해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라고 한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의 문제인데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은 원칙은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은 허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허용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최종 매수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고 와야 됩니까? 채권자 대유권을 통해서 중간 매수인 이름으로 등기를 돌려놓은 다음에 최종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갖춰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입니까? 3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3자 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라고 한다면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머릿속에서 막 안 떠올라요? 떠오르죠? 네, 알고 있어요.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문은 네, 무효이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원칙은 유효라고 했죠. 5번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네, 첫 번째 관할 위반일까요? 아니죠.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될까요? 아니겠죠. 따라서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할 텐데 이 매수인이 증여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건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건 이 소유권을 취득할 자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된 겁니다. 따라서 실체관계가 부합하니까 유효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5번 지문을 민법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정답은 몇 번인가? 2번. 17번 부기 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아주 쉬운 문제죠. 첫 번째, 등기 명인 개명에 의하여 개명한 경우에 하는 변경 등기. 개명이 무슨 뜻인가요? 네, 개는 고칠 개, 명은 이름. 이름을 고칠 때 하는 등기. 이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부기등기. 언제나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 즉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뀔 때 하는 등기.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는 언제나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무슨 등기? 부기등기. 2번 공유물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등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 약정등기는 원칙이 부기등기죠. 그렇죠. 그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등기가 될 텐데 이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등기나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 경우에는 누가 신청할까요? 공유자, 전원이, 그 다음에 그게 끝이에요.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 등기 또는 그 변경 등기는 꼭 외우셔야 돼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게 돼요. 부기 등기를. 되셨을까요?
그러면 왜 공유자 전원이 신청해야 될까요?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전원. 맞아요. 그 다음에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등기의무자, 등기관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공유자, 전원이 한꺼번에 등기소에 가서 신청한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등기의무자, 등기관리자가 존재합니다. 이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이나 그 변경기는 이거는 공유 지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분이 늘어나는 놈, 줄어드는 놈, 이게 요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분석을 해보면 그 안에 등기 의무자도 존재하고 등기 관리자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판단하기 힘들어요. 민법 지식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그냥 등기의무자, 등기관리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등기의무자, 등기관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공유자 전원은 분석을 해보면 이익이 발생하는 사람들도 있고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동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외워두셔야 돼요. 워낙 자주 출제가 되니까.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 등이나 그 변경 등기는 첫 번째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꼭 외워두시죠. 그 다음에 저당권 이전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3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토지 하필 등기는 무슨 등기일까요? 주등기. 왜요? 왜요? 표제부 등기니까. 아니에요. 하필이 이루어지면 면적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표제부가 바뀌는 등기예요.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토지나 건물 둘 다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A라는 부동산입니다. 뭐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는 B라는 부동산이에요.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등기부가 있겠죠. 표제부, 갑고, 을고. 그 다음에 여기도 등기부 있겠죠. 표제부, 갑고, 을고. 그런데 여기는 소유자가 갑이고 여기도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리고 면적은 여기는 60제곱미터, 600으로 하죠. 여기는 500제곱미터. 그러면 이러한 면적은 등기부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표제부에 기록되겠죠. 6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여기 500제곱미터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는 둘 다 갑부에 기록이 되겠죠. 갑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이때 이 갑이 자신의 부동산 일부를 쪼갠다는 겁니다. 쪼개기 전에 이건 좀 이따 하고 이 갑이 A 토지를 A 부동산을 B에 건물일 때는 합병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토지일 때는 하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A 부동산을 B 부동산에 합병이나 합필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면적은 어떻게 돼요? 네? 얼마로 바뀝니까? 1100제곱미터로 바뀌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하필 등기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 등기부는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다고 했죠. 부동산이 이쪽으로 합쳐졌으니까 이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이 등기 기록은 어떻게 할까요? 폐쇄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합병이나 합필 절차가 무효가 돼버리면 이 등기부 다시 부활해야 돼요. 맞아요. 따라서 무효가 될 때를 대비해서 이거는 다시 부활이 되기 때문에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현재 등기부로서의 효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부로서의 효력은 없죠. 다만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슨 효력은 있다고 했습니까? 잠정적 효력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 효력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잠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영구 보존 장부라고 했죠. 영구 보존 장부입니다. 여기 폐쇄 등기부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폐쇄 등기 기록도 현재 등기부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부활의 가능성이 있어서 공개가 돼야 되겠죠. 공개되는 방법은 어떻게 공개된다 했죠?
말소 포함 전부 증명서 형태로만 공개가 됩니다. 기억나셔요? 말소상 포함 전부 증명서 형태로만 공개합니다. 기억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요쪽 부동산을 요쪽으로 합치면 요쪽 등기부가 폐쇄되겠죠. 그렇죠. 요 토지를 일부를 분할합니다. 그래서 요쪽에 합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를 분할합병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건물일 때 쓰는 거고 토지라고 한다면 분합필, 분필 플러스 합필. 이를 분합필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면적이 200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요거는 면적이 얼마로 바뀔까요? 400제곱미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면적이 얼마로 바뀔까요? 700제곱미터. 여기서도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런 합병, 합필 또는 분할 이런 건 전부 다 표지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들이에요. 따라서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표지부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이것도 하나 기억해보죠. 영구 보존장부 6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등기부. 두 번째, 폐쇄 등기부. 세 번째, 강해 등기부 4개가 있죠. 신탁 원버, 도면 변철장. 그 다음에 공동담보목록, 매매목록. 이건 영구 보존장부죠. 5년짜리도 3가지 외워달라고 했죠. 신청정보, 전무정보, 지하정보. 1년짜리도 하나 정도 외워두시면 좋다고 했는데 각종 통지부.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정답은 몇 번일까요? 5번. 18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공유지분은 등기되지 않아도 공유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이 공유를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에 지분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에도 기록해야 되겠죠. 합의 지분과 달리. 맞아요. 그런데 지분이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유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균분으로 추정이 되니까. 그렇죠. 2번. 상속으로 인한 지상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예요? 두 번째. 따라서 부기등기. 3번. 지상권은 한 필지 토지 특정 일부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다. 이때는 도면이 첨부돼야 되겠죠. 다만 지상권의 일종인 구분 지상권의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4번. 지역권에서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 전부이어야 한다. 이거는 유역지겠죠. 승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도 상관이 없죠. 전세권이 소멸되었으나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건물에는 새로운 전세권의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왜요? 고등기 저지력. 그렇죠. 설령 무효인 등기라도 등기부에 남아있다면 형식적으로나마 확정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뒤에 나타나는 것을 저지시키는데 이를 후등기 저지력. 옛날 분들은 형식적 확정력이라고도 불렀어요. 다시요. 형식적 확정력이라는 용어도 쓰긴 하는데 옛날에 썼는데 그 왜 형식적 확정력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냐면 설령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등기부에 남아있다면 형식적으로나마 확정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뒤에 나타난 것을 저지시키는데 이를 뭐라고요? 고등기 저지력 또는 형식적 확정력. 정답은 기억, 디귿, 미음. 좀 쉬었다 하죠.